일본 청년들 분위기는 좋아요. 그런가요? 네네네. 그게 이제 한국에서 많이 오해하시는 거고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이번에 미국에서 경기 침체의 우려를 촉발시킨 것이 무엇인가? GDP에 관한 발표가 아니거든요. 이번에 고용에 관한 발표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앙은행의 웹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중앙은행의 임무에 대해서 물가 안정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고용을 보거든요. 일본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일본은 고용은 좋으니까요. 그 임금이 상승해야 된다. 임금이 상승해가지고 인플레이션율을 넘어서는 명목임금의 상승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중앙은행은 계속 지켜보고 있다 하면서 임금을 상승하라고 기업들한테 계속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고용이라는 것이 정책 위반자들한테 사실은 그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임금은 통 오르지 못했어요. 오르긴 올랐지만은 그 이제 별로 거의 의미 있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 가장 그 임금이 높았던 것이 1997년이니까 아마 올해가 지나면은 아마 올해가 그때 기록을 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97년이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받았던 월급을 초임을 아들이 받고 있으니까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은 일본 청년들이 굉장히 그 불만이 없는 것이 직장이 있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면은 직장을 잡는다는 것이 거의 어렵다고 느끼질 않아요. 실업률보다는 그 연령대에서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에서 몇 퍼센트 정도의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고용률이 중요한데 고용률 같은 경우에 일본은 지금 역대 최고로 높거든요. 그러니까 구직자의 수보다는 그 일자리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일을 한다는 것이 꽤 어렵지가 않아요. 일본에서는. 그 대신에 임금은 낮죠. 그런데 고용이 이제 안정됐으니까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으니까 이제는 임금을 올려야 된다. 임금이 낮은 것도 일본 사람들의 구매력을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일본 경제를 어렵게 만든다 하는 것들이 일본에서는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임금을 올려야 된다 해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단련이라는 조직이 한국 같으면 과거의 전경련, 네. 지금 한국경제연합회일 텐데 그 전경련에 해당하는 경단련에서도 올해 1월에 그 자기네 회원사들한테 작년 이상의 열의를 가지고 임금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회원사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단련 회원사들은 평균적으로 한 5.6% 정도 올렸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그런 변화들, 일본 경제에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난 변화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변화들, 임금이 오르고 낮아지고 고용률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변화율을 한국에선 따라가질 않으니까 네. 계속 일본에 대해서는 망한 거 아니야. 일본 기업들 망한 거 아니야. 임금이 이렇게 낮다니까 고용이 굉장히 좋아서 일본 청년들이 큰 불만이 없다 하는 거는 포털에 탑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일본 청년들의 그 임금이 굉장히 낮다, 초임이 굉장히 낮다는 거는 탑뉴스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그 인식한 경우가 많은데 임금은 낮지만은 고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크게 그 불만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고용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일본에서는 대개 정년이 65세고 그 다음에 70세까지는 지금 고용 유지 의무란 게 있어서 65세 이후에도 70까지는 본인이 원한다면 회사가 내보낼 수는 없어요. 임금은 절반으로 팍 깎을 수 있고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는 있지만은 내보낼 수는 없어요. 대졸 초임은 낮은 것이 맞지만은 그 평생에 걸친 임금이란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에 들어간다면은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내가 퇴직할 때까지 얼마를 받을 것인가, 혹은 내가 소니에 지금 들어간다면은 소니에 처음 들어가서 퇴직할 때까지 얼마를 받을 것인가, 이거를 본다면은 오히려 일본 기업이 그거는 더 높죠. 왜냐하면 더 오래 일을 하고 또 일본도 이제 40대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임금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한 가지 오해가 일본의 청년들이 굉장히 취업을 잘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은 자, 그것은 이제 청년 인구가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인구가 부족해서 그렇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는 그렇다면은 청년이 100명인데
그 80개 일자리가 있다가 그래서 20명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청년 수가 80으로 줄었으니까 이제는 80명 전부가 일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인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일본에서는 일자리가 80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90개, 100개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전 연령에 걸쳐가지고.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 연령에 걸쳐서 그 일자리가 늘었죠. 그런 것들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걸 위해서 또 일본이 포기한 것들도 있고요. 저거 들어보셨죠? 취업 빙하기. 네. 그다음에 히키코모리. 그쵸. 네. 은둔형 외톨이 네네. 같은. 이것 전부 다 일본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고 아예 포기하고 그래서 취업이 안 되고 사회 못 나가니까 은둔형 외톨이가 돼가지고 그게 사회 문제가 되고 이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청년 실업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청년 일자리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보고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했어요. 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심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일반 사람들이나 정부나 기업이나 그거를 굉장히 확고하게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아, 일자리라는 게 고용이라는 게 이렇게나 중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신기하게 그 뒤로는 움직임이 기업과 그 노동조합하고 정부하고 일반 그 노동자도 전부 일자리를 지키는 거, 고용을 지키는 거, 고용을 확대하는 거 이거에 굉장히 이제 협조하게 된 거예요. 모든 그 사회 부문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업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이제 그 해고를 할 수도 있겠죠. 어쩔 수 없이 또 해고도 해야 되지만은 최소한으로 해고하면서 인력을 재배치한다든가 아니면 임금을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임금이 낮은 것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올리지 않거나 깎는 식으로 대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노조에서도 이제 그 방향으로 가자고 한 거예요. 아, 동의를 한 건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고용을 유지한다는 것이 노조 입장에서도 그 노조의 정착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도 한때 효율성을 굉장히 추구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점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많지만은 네. 뭐 그 연공 서열제라든가 종신 고용이라든가 지금도 여전히 비효율적이라고는 하지만은 이것들이 타파되면서 굉장히 고용이 불안정해졌는데 또 너무 나가서 효율성을 추구하다 너무 나가가지고 고용이 또 너무 나빠지면은 아 그러면 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안해지는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너무 나가지 않도록 효율성을 추구하지만은 사람들을 해고를 시킨다 하더라도 이거를 뭐 최소한 해고하는 방향은 없을까? 이걸 위해서 뭐 임금을 어떻게 조정할 수는 없을까? 인력 재배치는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일본 기업들이 이제 그 망해가다가 혁신을 하고 구조정을 해가지고 좋아지는 일본 기업들이 막 생긴 거예요. 소니라든가 뭐 히타치라든가 파나소닉이라든가 NTT라든가 또 일본의 상사들 해가지고 실적이 계속 개선이 되니까 회사가 실적이 개선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좋으면은 당연히 또 더 고용을 하려고 그쵸.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좋아졌고요. 하지만은 아까 제가 경제라는 것은 모든 게 맞물려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네. 일본에서도 일본의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일본인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나름대로 거기에서 어떤 지혜를 찾았는지 또 어떤 정책들을 찾았는지 그런 거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